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과서 진도특강 천재교육 영어 교과서를 맡은 김용지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자, 오늘부터 우리 교과서를 우리 잘 보도록 할 건데 내신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교과서 특강에 이제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 이 특강 이거 우리 내신 준비 어떻게 해야 되지? 내신 준비에 대한 걱정,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맨날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내신 어떻게 하면 잘 나오나요? 선생님, 영어 문제 좀 쉽게 내주세요. 막 엄청난 이제 요구들이 들어오거든요. 자, 비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비법 정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뭐냐? 기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기본 개념을 잡는다라는 게 뭘까요? 이 얘기 자체가 좀 어렵죠? 기본 개념을 잡는다라는 거 뭘까? 기본 개념은 어휘예요, 여러분. 어휘를 정말 잘 보셔야 되고요. 해석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 개념 이런 여러 가지들 어법, 어휘, 해석 이 부분들을 잘 잡는 게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꼼꼼히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꼼꼼한 학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신은 꼼꼼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 책에 있는 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잖아요. 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에서 그 어떤 것 하나를 놓치면 다른 아이들보다 그만큼 지식이 덜한 거고 그만큼 우위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출발점 자체가 그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처지고 원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한 학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무엇을 학습하냐? 아까 얘기했던 어법, 어휘, 해석.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비법입니다. 세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이거는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출제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시험을 잘 보는 제일 쉬운 방법 뭔지 아세요? 출제자를 아는 거예요. 출제자를 알면 아, 저 사람이 이런 문제 내는구나. 아, 그 출제자한테 선생님 어떤 문제 내셨어요? 그래서 알려주면 그게 바로 답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사실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선생님 무슨 문제 내셨어요?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치만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건 맞습니다. 왜? 우린 출제자를 다 알고 있으니까. 출제자 누구예요?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의 성향을 파악하고 싶어요. 자,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면 아, 저런 성향이구나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하실 때 나 이런 문제 잘 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요즘에는 특히나 그런 얘기를 거의 잘 하시지 않으세요. 자, 그럼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학교의 기출문제는 여러분들만 볼 수 있어요. 꼭 시험 보기 전에 기출문제를 보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영어 담당 누가 하셨는지도 한번 보세요. 작년에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내신 문제들의 스타일을 조금 보시면 아,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시는구나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하십니다. 제 학생들 중에서 제일 답답한 질문을 갖고 온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선생님, 저 학원에서 이러이러한 걸 배웠는데 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보면 저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내용의 문제를 갖고 와요. 그러면서 내신을 준비하고 있대요. 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안 가르쳤는데 이걸 왜 하냐 라고 하지 않고 잘 설명해줘요. 그 아이가 괘씸해서는 장난이고 그 부분도 알긴 알아야 되죠. 알긴 알아야 되지만 제가 그걸 갖고 야, 이거 내신에 안 나와 라고 하면 시험 문제 유출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아, 나 이거 안 냈는데 나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도 안 했는데 얘가 이걸 왜 공부하지? 라는 답답함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줄이고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3번 정말 유의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기본 개념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기본 개념이란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내신 대비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그럼 내신 대비는 기본 개념 잡기는 어떻게 하냐 이 네 가지를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어휘입니다.
모든 어휘,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어휘는 다 알고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어법인데 어법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제일 많이 갈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공부하냐, 아니면 학원에서 혹은 어디서 내가 들은 그런 어법을 내가 공부를 하냐. 이게 바로 실제자 유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독해가 제가 말씀드렸던 해석입니다. 해석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해보셔서 내가 이해 안 가는 문장의 구조는 있지 않은지,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단어는 있지 않은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 서술형이에요. 이 서술형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는 모의고사와 좀 다른 부분인 거죠. 자, 사실 어휘, 어법, 독해 이 부분까지는 고등학교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시험 문제를 모의고사의 유형에 기반을 하여 문제를 냅니다. 자, 그게 1, 2, 3번에 해당이 되는 앤 거예요. 독해를 정말 잘 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으세요. 어휘를 정말 잘 안다?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시죠? 어법 문제 나온다? 문제 푸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가적인 학습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서술형 문제, 작문이죠?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1, 2, 3, 4번 다 제가 저희 강의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 안에서 정말 꼼꼼히 복습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강 대상은 누구냐? 자, 제가 강의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아이들이 첫 번째 아이들이에요. 학교 수업이 너무 어렵거나 혼자 공부하기 힘든 학생. 사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이걸 토대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저는 수업을 해요. 자,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은 아이들을 한 교실에 놓고 수업을 해요. 이 아이들의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의 얘네들의 수준 차이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설명을 해주고 싶으나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제가 녹여내고 싶어서 만든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좀 어렵다. 왜 어렵냐?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학생들을 정말 염두에 두고 강의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 힘든 학생은 뭐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영어가 어려워서. 자, 이게 첫 번째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인 거죠. 두 번째 유형은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싫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두면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말 싫고 누군가 시켜서 했으면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제가 좀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이 되게 있을 거고요.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학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강의 속에서 녹여낼 수 있도록 제가 또 노력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신의 기본 개념을 다지고 싶은 학생.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나 어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통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아, 이런 기본 개념들 내가 다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꼼꼼한 정리가 필요한 학생. 자,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이렇게 뛰어넘고 가는 부분들이 사실 교실에서는 일어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모든 문장을 다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셔서 꼼꼼하게 정리 한번 쫙 한다는 생각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강의 교재는 뭐냐? 너무나도 당연하죠. 교과서 특강이니까 교과서예요. 여러분 교과서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교과서가 어떤 교과서였으면 좋겠냐면은 여러분들이 필기를 한 선생님이 강조를 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혹은 그게 다 들어갈 교과서를 같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옆에다가. 그래야 아, 이 부분 중요해, 더 열심히 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으실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그럼 저희 수업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제가 지금 어휘, 어법, 뭐 해석 다 해드릴게요 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학습 수업 시간에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구성을 그래서 했어요. 자, 첫 번째 어휘로 개념 잡기. 여러분 어휘를 외우는 가장 첫 단계는 내가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어휘부터 드려요. 보시면서 아, 저거 알아, 저거 몰라. 그때 딱딱딱딱 정리를 하셔서 모르는 애들 싹 빼서 외우시면 돼요. 두 번째, 본문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다 해석해드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장 구조까지 좀 어려운 게 있다면 다 해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꼼꼼 분석을 하고 플러스 거기에 제가 문법은 또 따로 떼서 또 꼼꼼하게 봐드립니다.
그까지 다 문장 본문의 꼼꼼히 분석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컴프레hen션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이해도를 체크를 할 건데 얘는 일치 문제를 저희가 좀 생각을 염두에 두고 본문에 일치하는 내용,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골라봐라 라는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이런 식으로 꼼꼼히 봐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을 이해를 했구나 라는 걸 컴프레hen션 체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one sentence summary가 있는데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을 합니다. 얘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다 이해해서 요약문을 만들 수 있느냐. 두 번째, 본문의 주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정말 인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를 계속 보실 거예요. 내용도 계속 보실 거고 정리도 계속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내신 잡는 퀴즈를 넣어놨어요. 자, 이 퀴즈는 또 어휘예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을 제가 퀴즈로 한 2개 정도를 드릴 건데 그거를 항상 숭아오일 게시판에다 이제 해주시면은 그래, 이렇게 학습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리딩 파트예요. 제가 한 과당 4강씩 했는데 3강은 이제 이렇게 리딩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강은 랭귀지 라운지형 랩법이라는 섹션이 여러분 책에 있어요. 자, 책에 있는 그 부분인데 자, 이런 제목으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어휘 복습을 할 거예요. 어휘는 정말 중요하니까 쭉 복습할 거예요. 쭉 복습하면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휘를 복습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복습을 하시냐? 맞아, 저런 내용이었지. 그 어휘를 가지고 막 이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게 그렇게 그 어휘를 좀 접근하시면서 복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랭귀지 라운지는 서술형을 위한 코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과에 주요한 표현들이 분명 있어요. 자, 그 표현들을 따로 떼서 자세히 찬찬히 저희가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랩법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랩법이라는 부분이 사실 책에 있어요. 거기에 뒤에 요약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교과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들어가요? 물어봐요. 자, 그럼 보통 이제 본문 들어가잖아요. 본문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또 와서 선생님 이 페이지는 들어가요? 여기는 들어가요? 하면서 뭐 뒤에 막 다 물어봐요. 그쵸. 사실 시험 범위에는 본문만 들어가는 게 맞죠. 그렇지만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여러분,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사실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연습 문제예요. 다 연습 문제고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될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요약해놓은 한 문단을 이렇게 요약해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학습을 하는 과정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고 이때도 제가 내신 잡는 퀴즈는 똑같이 내드릴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시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그림을 제가 좀 넣어놨어요. 자, 어때요? 자, 여기 있는 제 어떻게 생겼습니까? 곰. 귀여워 이러면 안 돼요. 이상해요. 여기 지금 무섭다고 제가 넣어놓은 곰이에요. 제가 무서운 곰이 하나가 있고 이 곰은 귀엽죠. 이 곰은 이제 귀여운 곰이 있어요. 자, 제가 저희 영어를 cute English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저 귀여운 영어인데 제가 귀엽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아니고 영어가 귀여웠으면 좋겠어요. 자, 영어가 귀여웠으면 좋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내신을 사실 생각하면 학종, 대학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 크죠. 무섭고 거대하죠. 자, 그런 곰인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영어는. 근데 이 곰이 사실은 이 곰을 잘 알아가고 아기 때부터 이제 곰이 이렇게 데려다 키우잖아요. 그 곰이 막 이렇게 앵겨요. 막 앵기면서 막 이따만한 산만한 곰이 이렇게 와서 이제 안고 막 이런 동영상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무서운 곰이 나랑 친해지고 익숙해지고 나랑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으면 그럼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cute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앞자 따서 만들었어요. charismatic, understandable, thorough하고 easy하게. 이게 바로 접니다. 카리스마 있어 보이시나요? 있어요. 저희 학교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카리스마 있고요. 카리스마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근데? 내가 아니까 너를 이끌어줄게 란 얘기예요. 제가 저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이끌겠습니다. understandable하게 가르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꼼꼼하게. 자, thorough 하면 철저하고 꼼꼼한 거죠? 꼼꼼하고 철저하게 다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설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내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 무서운 학종이라는 곰, 이 내신이라는 곰, 대학이라는 곰을 이렇게 귀여운 곰돌이로 바꾸시는 과정을 겪어보시는 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1강에서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